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42년 동안 몸담은 법원을 떠날 때까지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2년 전 임기를 마치면서 그는 재판의 독립을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그가 다시 대중 앞에 선 건 약 8달 뒤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7달 뒤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꽃다발을 받으며 떠났던 대법원 정문에 피의자로 다시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죄,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조사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가장 꼭대기층 1522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 2명이 함께 앉아서 부부장 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희망에 따라서 모든 과정은 영상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의혹, 강제징용 소송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했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수사팀 박주성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와대와 또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의로 결론을 늦추려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어서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부터는 단성한 부부장 검사가 나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를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의혹이 많아서 오늘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언제 몇 번을 더 부를지 등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검찰이 또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늦어도 자정쯤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귀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오늘 사법농단 관련 저희 보도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속 취재해온 한민용 앵커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시간은 짧았지만 몇 가지 넘겨들을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분에 걸친 입장 발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해다, 편견이다, 선입견이다 이런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키워드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건지 먼저 김선미 기자의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 거래나 판사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또 기억이 나는 대로 답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 법관들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의 말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혐의 대신 후배 판사들을 거론하며 지시나 보고 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설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입견, 선입관이란 표현도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강조한 겁니다.
소환되는 피의자가 뚜렷한 반박 증거 없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여론전을 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이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오늘의 검찰 출석, 이 양전 대법원장의 그간의 이력으로 봤을 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42년간 판사 세계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헌정사상 첫 검찰 소환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건데요. 대법원장으로 일할 땐 새내계 판사들에게 재판과 또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던 대법원장이었지만 지금은 이 독립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서게 된 겁니다. 예. 송우영 기자가 양 전 대법원장의 취임식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서울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서울에서 지냈고 1999년엔 서울중앙지법 화산 수석부장 판사로 IMF 위기로 줄도산된 기업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대법관에 이어 퇴임 직후 다시 대법원장이 되면서 법관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임기 중 정부와 기업의 우호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경남고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휘했던 수장의 신분이 검찰 수사 7개월 만에 피의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이번에는 한민용 앵커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들, 또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사의 핵심,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먼저 이 문건부터 한번 보시죠. 예. 문건 지금 법원이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공개했던 문건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각종 재판들이 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거세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예, 그런 의혹들 중에 가장 핵심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늦추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되는 거죠. 근데 소송 지원을 위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장 등이 이른바 삼청동 공간회동을 했죠. 이건 저희가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을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조사를 했는데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를 했다는 취지를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죠. 김앤장과 미리 접촉을 했었던 정황도 파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불러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서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만났던 장소엔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빼놓을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이 됐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네.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 서명이 들어가 있는 문건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매년 초 법원 행정처가 만드는 문건인데요. 이 판사 불이익 문건이라는 걸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문건인데요.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저기 이렇게 V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양 전 대법원장이 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네, 본인과 의견이 다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직접 관여한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한 후에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렀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번 사건에 다른 고위 법관 출신들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와 함께 인물관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양 전 대법원장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두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양 전 대법원장으로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이미 기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요한 연결고리인 임종원 전 차장에게 지시를 받았던 또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여기 보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러 차례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 관보에 정직 6개월 징계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이 이 둘을 재판에 넘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관급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징계는 받았는데요.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예,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목 성명보다 더하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권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늘 기자회견은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와 많이 비교됐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뛰어넘는 황제 출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골목 성명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다수 법원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평화당은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치 탕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인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